따뜻한데 그래도 풀꽃 중에도 차로 마실 수 있는 다 먹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풀에는 독성이 있잖아요. 근데 꽃은 독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을 가지면 생각해 보세요. 독을 가지면 곤충들이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곤충이라는 것도 벌레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벌레란 말도 별로 좋은 말이 곤충인데 이름이 없어서 우리가 벌레라고 하는데 그 깻잎을 먹는 사람 벌레는 깻잎만 먹어요.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요. 송충이가 깻잎을 먹지 않습니다. 배추벌레는 배추가의 이파리만 먹어요. 그러니까 진딧물도 마찬가지. 진딧물도 아무거나 먹질 않아요. 고구마나 감자에 진딧물 끼는 거 봤어요? 안 먹어요. 곤충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찾아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아무거나 다 먹겠지.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 딱 골라서 먹어요. 그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농독을 칠 때 그냥 벌레 있으니까 다 있을 거라고 지금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면 거기에 처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꽃이라는 게 오든지 말든지 그냥 합시다. 뭐 늦게 온 사람은 못 듣는 거고 뭐 자, 졸리니까 자, 깍지 한번 켜봐. 깍지 쭉 앞으로 해보세요. 이러죠. 쭉 올려서 아주 높이 올라가. 하늘을 찌르도록 더 높이. 더 높이 올려보세요. 계속 귀 뒤로 넘겨보세요. 자, 이제 불러보세요. 자, 한 번 더. 자, 바빠요. 제가 바빠. 알려줄 건 많고 시간은 짧고. 자, 금방 꽃 얘기가 나왔으니까. 자, 꽃잎은 벌레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예뻐서. 예뻐서. 또요. 꽃을 먹느라고. 자, 너무 예쁘니까. 꽃이 있으면 왜 벌레가 먹지 않을까요? 맛이 없는 더 맛있는 게 있습니다. 버리기 양보하려고. 버리기는. 또요. 향기 때문에. 꽃잎. 꽃잎은 왜 벌레가 먹지 않냐고. 자, 꽃이 이렇게 있어요. 꽃이 있으면 꽃잎은 벌레가 먹지 않아요. 내가 이거 한 달 동안 고민했어요. 전체적으로. 내가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에서 걸어서 15분 동안 버스 타는 데가 가가지고 버스에서 703번 버스를 타서 연신내로 가서 연신내에서 전철을 타고 저기 합정에서 아니 어디지? 합정에서 갈아타서 대림에서 내려서 대림에서 다시 갈아타고 철산역까지 출근했어 내가. 그렇게 내가 거의 1시간 반에 2시간 동안 내가 그렇게 거의 내가 한 10년 가까이 출근했는데 농사 지면서 그 전철관에서 야 꽃이분에 벌레가 먹지 않을까? 꽃이분에 벌레가 먹지 않을까? 그 놀러가서 다 나 답을 알려줬어요. 꽃이분에 벌레가 먹지 않는 걸 알려줬어. 내가 이거 한 달 동안 고민해서 한 거예요.
이거 안지가 15년 가까이 되지. 자, 이걸 말하면 꽃잎 우리 가이드라인이야, 가이드라인. 세월호 때 사람 구할 때 이렇게 밧줄 타고 잠수함을 끌고 가죠. 이게 가이드라인 라인이에요. 비행기 할주로 이게 라인입니다. 비행기가 올 때 이 할주로 타고 쭉 오면 여기 오면 여기가 종착역이에요. 딱 여기 내리는 거예요. 곤충들이 와서 이걸 딱 뽑았을 때 딱 가면 아 여기에 꿀이 있구나 알려주는 표시야 이게. 비행기 할주로예요. 할주로. 그러면 할주로인데 내가 먼저 가요. 하고 할주로를 먹어버려. 다음 사람은 비행기 타요 못 타요? 못 타죠. 그럼 곤충들이 이걸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 이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치예요, 이치. 세상의 이치. 근데 먹물이 들어가면 이 이치를 몰라, 잊어버려요. 그냥 따버려요. 따갖고 꽃차를 먹어버려요. 그래서 꽃잎은 벌레가 먹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 안 먹는지? 꿀만 먹고 가라 이 말에 꿀만 먹고 여기 꽃잎은 비행기 할 줄 아니까 먹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식물 입장에서 보면 꽃을 피우기 위해서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전부터 서쪽새가 와요. 그렇죠. 서쪽새가 울 때까지 열심히. 서쪽새가 언제 울어요? 그렇죠. 5월 중순부터 이래요. 얼어요. 서쪽 이렇게 울어요. 서쪽새가. 그 다음에 그의 가뭄이 든다. 서쪽다 이렇게 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 서쪽다 오네. 올해 가뭄 들겠네. 서쪽 풍년 들겠네. 서쪽다 이렇게 울어요. 서쪽새가. 그럼 언제까지? 가을까지 그래요. 가을까지. 그렇게 울 때까지 꽃이 펴. 그럼 이 에너지를 여기 어디다 어디에 집중해요? 에너지를 또 꽃에다 집중해요. 그게 꽃이 필 때 되면 잎도 말리고 줄기도 말리고 다 말려. 꽃에 집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꽃차를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신기하게 보세요. 봄꽃이 있고 가을꽃이 있어요. 봄꽃하고 가을꽃은 피는 방법이 틀려요. 어떻게 틀릴까요? 봄꽃은 잎이 나기 전에 피어요. 그, 잎이 나기 전에 핀 것도 있고 잎이랑 같이 핀 것도 있고 그래요. 봄꽃하고 가을꽃이 피는 방법이 틀려요. 방법. 어떻게 피냐가 아니고 방법이 틀려. 이것도 이걸 과학자들은 절대 설명 못하는 거야. 어떤 사람? 우리같이 바보 같은 사람만 알아요. 자, 봄꽃은 어떻게 피냐면 봄꽃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피어요. 요렇게 피어요. 가을꽃은 어떻게 피어요? 가을꽃은 어떻게 피어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피어요. 국화를 보세요. 국화. 가을 국화는 밖에서부터 피기 시작 안으로 피어가 뒤집어져요. 봄꽃은 어떻게 피어요? 진달래 이렇게 피죠? 벚꽃 이렇게 피죠? 목련 이렇게 피죠? 개나리 이렇게 다 이렇게 피어요. 이렇게. 왜 그렇게 필까요? 왜 그렇게 필까요? 왜 그런지 알아야 안다 그랬죠? 왜 그렇게 필까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왜? 먹물이 많이 들어가서. 먹물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캄캄해 아무것도 안 보여. 봄꽃에 화산이 폭발했잖아요. 화산이 폭발할 때 어떻게 폭발? 안에서부터 폭발해요? 밖에서부터 폭발해요? 왜 안에서 폭발할까요? 에너지를 분출해. 따뜻한 기운이 안에 있으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을꽃은 왜 밖에서부터 피어요? 따뜻한 게 어디가 있어요? 가을은 밖에부터 따뜻하죠.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피는 거예요. 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가을 겨울이 되면 안이 따뜻해요. 이거 설명하고 가야겠다. 겨울에 우리 조상들은 냉면을 먹었어요.
냉면을 먹었을까요? 겨울에. 우리 조상 냉면을 겨울에 먹었을까요? 여름에 먹었을까요? 왜 겨울에 먹었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건 왜 그런지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냉면을 겨울에 먹는다는 거 아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잖아요. 이냉 치냉 이하이 치 맞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내 뱃속이 따뜻해요, 차가워요? 그건 잘 모르겠죠. 자기 몸을 잘 몰라. 근데 간단히 설명해 볼까요? 대우주인 지구에 지하수가 겨울에 따뜻해요, 차가워요? 지하수가 따뜻해요, 차가워요? 따뜻하죠. 그럼 소우주인 내 뱃속은 겨울에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똑같이 따뜻하겠죠. 그럼 여름이 됐어요. 그럼 지하수의 물이 차가워요, 따뜻해요? 내 뱃속은 차가울까요, 따뜻할까요? 차갑겠죠, 같이. 그러면 겨울에 따뜻하니까 차가운 냉면을 먹어서 중화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름에 지하수가 차가워요, 따뜻해요? 지하수가 차가워요, 따뜻해요? 여름에. 겨울에 내 뱃속은요? 차갑죠. 차가우니까 따뜻하게 보여주려고 우리 뭘 먹었어요? 삼계탕에 인삼 넣어서 먹었잖아요. 따뜻한 성질의 것을. 차가우니까 따뜻하게 보호해 주려고 우리가 그런 게 먹은 거 아니에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자, 또 하나. 여러분 하나 봅시다. 감자는 삶아서 먹어야 돼요? 쪄 먹어야 돼요? 예? 둘 다 먹긴 해요. 근데 그러면 쪄 먹어야 맛있어요? 삶아 먹어야 맛있어요? 쪄 먹어요. 감자 쪄 먹어야 맛있어요? 구워 먹어요. 쌀로 먹으라고. 아, 고구마, 그러면 고구마는 쪄 먹어야 맛있어요? 삶아 먹어야 맛있어요? 쪄 먹어요. 구워서. 구워 먹어야 제일 맛있지. 왜 고구마가 맛있는 줄 아세요? 왜 그런지 알아야 된다 그랬지. 고구마는 물이 많죠? 네. 물은 수죠. 수니까 화를 받으면 맛있어지는 거. 화. 불화. 감자도 물이 많잖아요. 화를 받으면 달아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게 왜 그런지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왜 그런지 알고 제대로 알아야 돼. 우리 조상들은 감자는 삶아 먹고 고구마는 쪄 먹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말이 있어. 고구마는 쪄 먹고 감자는 삶아 먹어. 감자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뭐냐면 큰 솥에다가 감자를 완전히 물에 잠겨. 소금 한 조각 딱 풀어놓고 삶아서 얘가 껍질이 터지면 분이 나면 그때 건져서 먹는 거야. 그러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 세상 감자가 이렇게 맛있을 수 없는 거야. 근데 감자 쪄 먹잖아요. 감자 쪄 먹으면 맛이 떨어져요. 자, 보세요. 네, 여러 개 가르쳐줘야 돼요. 감자는 언제 나와요? 하지 때 나오죠. 그러면 감자 나올 때 또 콩은 뭐가 나요? 안두콩 나오죠. 조금 지나서 강낭콩 나오죠. 조금 지나서 옥수수 나오죠. 그죠? 얘네들 삶아 먹어요? 쪄 먹어야 돼요? 옥수수 쪄 먹어야 맛있습니까? 삶아 먹어야 맛있습니까? 하나도 미치겠네요. 쌀만 먹어요. 당신은 조용히 하고 있어. 옥수수, 감자는 삶아 먹어야 맛있어요. 옥수수 맛있게 먹으려면 렌즈에다 불을 넣어놓고 옥수수가 완전히 확 잠기게 해서 그 껍질까지 다 넣고 삶아야 정말 맛있는 거예요. 삶아 먹어야 맛있어. 왜? 그런데 이걸 왜 물어보냐면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감자를 삶아서 먹어야 옥수수를 삶아서 먹어야 되고 그래야 맛있을까? 풀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나 바빠요. 빨리빨리 대답해요. 그래서 이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름은 화가 뜨거운 기운이 엄청 많죠. 그래서 물에다 확 잠겨서 먹으면 수기운을 받아서 맛있어지는 거예요. 이 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분은 나는 거야. 물을 이기는 거예요. 그걸 먹어서 더운
추운 여름을 이기면 분을 내서 이기는 거예요. 땀을 이기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감자, 안두콩, 강낭콩. 보세요. 퍼석퍼석해요 다. 퍼석퍼석하죠? 근데 가을에 나오는 콩은 질퍽질퍽해요. 팥 보세요. 팥이 푸석푸석하면 질퍽질퍽합니까? 다 틀립니다. 고구마? 절퍽질퍽해요. 아시겠죠? 예.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내가 바쁘니까 넘어갈게요. 고구마 구워 먹는 게 너무 맛있는데 왜 그래요? 고구마도 맛있죠. 그러니까 고구마는 물이 많으니까 화를 받으면 단맛이 세요. 그러니까 이게 오행의 기운에 따라 다르죠. 내가 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갈까요? 이거 하고. 네. 아니 알려주세요. 이것도 좀 하고. 내가 지금 밖에 가서도 또 풀도 봐야 되고 지금 바빠요. 이게 개비름이라는 나물인데 개비름이라고 하는 나물인데 시장에서 참비름이라고 팔거든요. 그 나물 진짜 맛있죠. 오늘 점심 때도 아마 나온 것 같은데 그게 나물인데 개비름 나물인데 이게 나물이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다고요. 근데 이게 지천해깔리 풀입니다. 지천해깔리 풀인데 이게 다 씨앗입니다. 이게 다 전부 씨앗이에요. 이게. 근데 저 꽃이 저렇게 파란색으로 펴요. 근데 저놈을 따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된장에다 묻혀서 정말 맛있는데 그런데 시중에서 파는 개비름을 어떻게 파냐면 하우스에다 집어넣고요. 화학비로 확 뿌려버려요. 그냥. 내가 생태학교 선생님을 20년 했어요. 어린이집 4, 5, 6세 4, 5, 6, 7세까지 생태학교 선생님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20년 동안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런 걸 잘 알아봐요. 그런데 애들 데리고 막 이렇게 물어보면 많이 맞춰요. 사실은 그 선생님들은 뭐 개가 왜 붙였나 못 맞췄죠. 참을 왜 붙였나 못 맞췄잖아요. 얘들은 가끔 맞춥니다. 왜냐면 얘들은 순수하니까 맞춰요. 근데 내가 생태학교 선생님할 때 2018년 12월 달 이후로 다 그만뒀는데 생태학교 앞에 미나리감이 쫙 있어요. 봄 되면요 소똥 대이똥 확 넣습니다. 이른봄에. 그러고 나서 3월 달에 물을 대요. 그 다음 화학비료 쫙 뿌립니다. 그럼 미나리가 쫙 부드럽고 엄청 짜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하수 뿜어서 깨끗이 씻어요. 그 해물탕집에 집어넣어요. 나는 해물탕집에 가면 미나리 안 먹어요. 질소 덩어리. 그것도 소똥 돼지똥이요. 환경호르몬이 엄청 오염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소고기, 돼지고기 환경호르몬이 엄청 오염되어 있습니다. 사실 안 먹는 게 좋은데 참 현대인들 불쌍해 죽겠어. 하여튼 그렇게 길러지는 것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길러져요. 그 맛있는. 근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시합 받아가지고 망종 지나고 하지 소만 망종 하지 지나서 삼복도 이때 되면 얘네들 시합 받아가지고 이 책상한테 뿌려놓으면요. 이 책상 하나면 이웃집 나눠주고 남아요. 위에 딱 뿌리면 옆에서 또 나와. 그렇게 잘 자라는 풀이에요. 풀. 그런 풀들인데 요즘은 좀 마트에서 사서 먹잖아요. 그죠? 개비름. 자, 이건 갱이밥이라고 하는 풀이에요. 고양이가 배 아팠을 때 먹었다고 하는 풀인데 이거 지금 밭에 가면 되게 많아요. 여러분 크로바처럼 생겼죠? 근데 부들부들해요. 근데 이건 먹으면 신맛이 나요. 그러니까 신맛이 엄청 강하다고요. 그럼 신맛이 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때 신맛이 많이 나오는 건 뭐야? 떼시가 한자로 떼시라는 게 해가 있고 위에 흙이 있어요. 예? 해가 흙을 만나서 절을 맺어야 때가 돼요. 절을 맺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대나무가 절을 맺듯이 이렇게 소나무가 1년 우리가 소나무 나이를 볼 때 대체로 나무들을 나이를 볼 때 뭘 보냐면 옹이를 세면 돼요. 소나무를 예를 들면 편하니까 소나무가 옹이가 이렇게 가지가 나오고 또 위에 가지가 나오면 1년이에요. 또 위에 가지가 나오면 3년이에요. 이렇게 소나무 나이를 셀 때 이게
때 해와 흙이 만나서 절을 딱 맺으면 이게 절이에요. 이게 때예요. 때. 때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중이야. 시중. 규정 지으면 안 돼요. 어느 날은 아침이 좋았다가 어느 날은 저녁이 좋았다가 항상 변하는 게 때예요. 근데 때를 규정 지으면 때가 아니야. 정해버리면 때가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갖다 잘 보는 게 풀도 마찬가지예요. 풀은 그때 나는 걸 그때 먹는 거예요. 지금 뭐가 많이 나와요? 지금 밭에 나가면 들에 나가면 풀들 많이 나오는 거 있죠. 그걸 그때 먹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겨울이 있으니까 저장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 그걸 살짝 데쳐서 말려서 겨울에 먹는 거예요. 겨울에 먹는 걸 뭐라 그래요? 겨울에 먹는 걸 뭐라 그러죠? 묵나물이라고. 그래서 야생초 묵밥으로 먹는 거예요. 그때. 야생초 꽃밥 먹는 거예요. 야생초 꽃밥 언제 먹어요? 지금 먹어요. 지금 아카시꽃 다 졌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한번 따다가 아카시꽃 딱 따다가 아카시 꽃밥으로 한번 꽃밥 해서 먹고 아카시 꽃 비빔밥 양푼 딱 여러분 한번 같이 딱 비워서 먹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 다음에 지금 토끼풀 많이 꽃 나오죠. 토끼풀 꽃. 딱 따다가 토끼풀 꽃밥 꽃 비빔밥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날걸로요? 예? 센 걸로? 그럼 날걸로 먹지 뭐. 밥을 해서 먹어도 돼요. 밥에다 넣어서 먹어도 돼요. 그걸 꽃밥이래요. 꽃밥. 그 야생초 묵밥, 야생초 비빔밥, 야생초 꽃밥, 야생초 묵밥 엄청 많잖아요. 야생초 꾸러미. 꾸러미란 말 들어봤어요? 꾸러미란 말은 농사짓는 농부가 주가 돼서 소비자들한테 그냥 보내주는 거야. 너는 선택권이 없어. 내가 줘. 그럼 한 달에 대신에 내가 이거 보낼 테니까 15만 원, 20만 원 마음대로 받는 거야. 내가 마음대로. 그게 꾸러미예요. 충북 영동에 20년 전에 무슨 협동조합이 생겼냐면 충북 영동에 산에 가서 이 이쁜 나무들을 잘라요. 이 나무 그 이파리들 잘라. 그리고 횟집에 납품을 해. 이 이쁜 포장을. 횟집에 장식용으로. 그렇게 하는 협동조합이 있어요. 방법은 엄청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것들 잘 이제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그거 잘 한번 해가면. 자, 요거는요. 요거는 지금 많이 나오니까 샐러드에서 먹든지 신맛 나니까 하여튼 뭐 하여튼 다양하게 요리를 좀 개발을 좀 해보세요. 아주 맛있고 좋아요. 근데 이걸 무시하면 풀은 얘가 씨앗이 이렇게 맺혀 있거든요. 로켓 발사대처럼 이렇게 발사대를 다 갖고 있어요. 풀매다 보면 더 얼굴이 튀어요. 얼굴에 하얀 색깔이 폭발 막 얼굴이 튀어요. 얘네들이 그런 풀들이에요. 씨앗수 정말 대단합니다. 얘네들. 근데 키가 작으니까 요거 심어놓고 이 위에다가 옥수수 심어도 되겠죠. 이 풀 위에다가 수수 심어도 되겠죠. 키가 작으니까. 얘는 키가 커봐야 뭐 20cm 안 돼. 20cm도 안 되니까. 아 맛있어요. 이거. 먹어보세요. 예, 금나와. 이 꽃 이쁘죠? 이 꽃도 이쁜데 이거 나물도 맛있어요. 이거 어린순 있잖아요. 어린순 싹 빼서 살짝 데쳐서 묵나물을 넣으면 되게 맛있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꽃도 이쁘고 나물도. 그런데 이 금나물 씨앗을 보면 씨앗을 이렇게 눕배나 이 돋보기 큰 걸 보잖아요. 그럼 진짜 씨앗이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눕배 같은 거 하나 사서 씨앗의 세계로 빠져들어 보는 것도 좋아요. 그럼 디자인이 다 자연에서 나오니까. 벌레를 보고 뭘 만들었어요? 벌레가 기어가는 걸 보고 뭘 만들었습니까? 기차를 만들었잖아요. 벌레가 기어가는 걸 보고 기차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연에서 다 디자인이 나와서 이 사실은 금나와 꽃을 갖다 눕배로 보면 세상에 이렇게 이쁜 씨앗이 있을까? 엄청 이쁩니다. 한번 보세요. 꼭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꽃말이라는 이름을 왜 붙였냐면 이 꽃은요, 이 꽃말이는 이렇게 지금 꽃이 저 학대에서 그러는데 이렇게 작아야 돼. 점 찍은 것처럼 작아. 이걸 꽃이 저렇게 작은 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작은데 이쁘기는 정말 이쁩니다. 근데 꽃이 말려서 폈어요. 이렇게 말려서 핀다고 딱 말이에요. 이렇게 말려서 하나하나 핀다고. 그런데 꽃말인데 내가 더 신기하게도 꽃말이가 어릴 때 꽃이 피기 직전의 것을 내가 딱 이게 베서 나물로 무쳐서 먹어봤어요. 근데 질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질긴 거를 그때 내가 이명박이가 집권할 때인데 이명박이한테 보내주려다가 근데 그래서 꽃말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환경운동을 했었으니까 사실은 이명박이 4대강 엄청 싫어했거든. 나는 환경운동가였기 때문에 나하고 이명박이 별로 안 맞았어요. 그래서 그 꽃말을 유심히 관찰했더니 언제 먹냐 그러면 가을에 먹는 거예요. 가을에. 얘가 나한테 뭘 가르쳐줬냐면 이쯤 강의하면 야생의 풀들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얘가 풀을 좀 알고 싶지 않나요? 알고 싶죠. 얘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텃밭이나 들에 갈 때 노트를 가지고 가요. 그 노트를 가지고 와서 그려요. 처음에 떡잎이 나올 때부터 쭉 그리기 시작해. 벚잎이 나오고 꽃대가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그려요. 그리고 나서 씨앗까지 그려요. 씨앗을 딱 그려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름 모르잖아요. 그러면 식물도 막 이렇게 돌리다 보면 내가 그리던 놈이 너네? 나가 꽃말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알잖아요. 그럼 절대로 잊어버리잖아요. 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얘가 나는 언제 먹어야 가장 맛있다. 이것까지도 알려줘요. 신기하죠? 언제 먹으면 나는 맛있다. 언제 먹으면 독성이 없다는 것까지 알려줘. 대단하죠? 노트를 가지고 그려보세요. 1년만 그려보면 텃밭이란 작은 텃밭 하나 만들어서 1년만 거기에 나온 풀들만 그려봐도 다 할 수 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때부터 3년 지나면 이제 도사가 나처럼 강의도 할 수 있어요. 아주 굉장합니다. 꽃말이 내일이라고 그랬어요? 매워서? 냉한 곳에서 잘 자라니까. 냉한 곳에. 자, 내가 우리 밭에서 냉이를 뽑잖아요. 이렇게 한 뼘 정도, 20cm 정도인데 손으로 쭉 뽑혀요. 뿌리가 뽑혀. 그만큼 흙이 살아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냉이 뿌리가 좋을까요? 인삼 뿌리가 좋을까요? 인삼 뿌리가 좋을까요? 인삼 농약 덩어리예요. 농약 덩어리야. 두더지 못 오게 치지 뭐 제초도 치지 뭐 몇 년 동안 엄청 쳐댑니다. 그럼 냉이 뿌리가 좋아요? 인삼 뿌리가 좋아요? 네. 봄나물 왜 많이 먹어야 돼요? 봄나물 왜 많이 먹어야 돼요? 봄나물을 왜 많이 먹어야 돼요? 불과 물이 있어요. 오! 야! 유치원장이야. 우와, 대단하네요. 그게 아니고 봄은 올라와요. 또 올라와도 몸 스프링처럼 튀잖아요. 자, 겨울 되면 기운이 처지죠. 마무리 다 쳐져 있죠. 봄 되면 올라오잖아요. 톡톡 튀잖아요. 그래서 춘곤증이 없어져요. 춘자가 이게 춘이잖아요. 권자가 뭐냐면 나무목인데 나무목에다가 담이 이렇게 쌓고 있는 게 권자예요. 이 벽을 깨는 게 뭐가 되냐면 봄나물이 나무. 여러분들 밥 먹고 나니까 졸았잖아요. 나물을 점심 때 좀 더 먹었어야 되는데 덜 먹었어요. 안 졸려요. 이걸 깨는 게 춘곤증. 그래서 봄에 나물은 많이. 그러니까 봄은 톡톡 튀는 거 있죠. 내가 벼에 쌀리기를 해야 돼. 쌀리기 하고 이게 다른 벼에더라도 쌀을 해요. 자 보세요. 쌀이 얼마나 중요한지.
쌀밥으로 왜 우리가 쌀밥 먹으면 살쪄야 살이 빠져요? 살쪄요. 천만의 말씀 절대 안 쪄요. 나 우리 집에 대표적인 게 있어요. 내가 나하고 같이 40년 동안 거의 산 사람이 40년 좀 못 살았구나. 어쨌든 30몇 년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밥을 항상 나보다 덜 먹어. 내가 항상 더 먹어요, 밥을. 근데 누가 살았죠? 근데 그 사람은 30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 근데 나는 다이어트 한 적이 없어. 근데 물도 내가 더 먹고 모든 걸 먹는 걸 더 먹어. 그래서 살은 누가 쪄요? 밥 먹어도 쌀만 먹었다고 살찌는 거 절대 아니에요. 자 보세요. 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별은요. 전 세계에서 쌀처럼 중요한 곡식은 없습니다. 자 쌀은요. 쌀이 어디서 나요? 벼는 쌀이 어디서 납니까? 물에서 나요. 벽씨는 물에 한 달 동안 담궈놔야 벽씨가 싹이 납니다. 최소한 일주일을 담궈야 돼요. 따뜻한 물에. 그런데 일반 씨앗을 물에 담궈놓고 싹을 틔우면 어떻게 돼요? 벼처럼 싹을 틔우면 다 썩어버려요. 다 썩어버린다고. 담궜다가 불면 바로 꺼내놔야지 담궈놓으면 다 썩어버린다고. 근데 썩지 않고 유일하게 물속에서 싹 트는 건 쌀밖에 없습니다. 자, 오행으로 말하면 물은 뭐예요? 오행으로 말하면 물은 뭡니까? 수. 와, 딩동댕. 수입니다, 수. 수는 오행에서 뭐예요? 수는 오행에서 겨울이에요, 겨울. 겨울은 인간도 수영이 있어요. 수영인 인간은 살이 통통하게 찌고 수영인 인간은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질 않아. 겨울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 봤어요? 겨울에 전철을 타고 핫팬츠 입고 반팔 입고 겨울에 전철 타면 뭐라 그래요? 그렇죠? 원래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걸 도라이라는 거예요. 도라이.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이 됐는데 반팔을 입어야 되는데 두꺼운 모자 쓰고 젊어가지고 전철 타면 냄새 팍 나잖아. 그걸 뭐라 그래요? 자, 겨울은요. 이렇게 감싸야 돼요. 감싸야 그리고 겨울은 형을 키워야 돼. 형을 키워야지. 그러니까 옷을 입고 형을 키워야지 겨울이에요. 이게 수입니다. 여기서 싹을 틔워요. 싹을 틔워서 올라가는 게 뭐예요? 봄은 뭡니까? 나무가 이렇게 뿌리도 내리는데 이게 목이에요. 이게 봄입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오행에서 뭐라 그러죠? 목이라고 해요. 목은 뭐야? 봄이에요, 봄. 그러니까 목형, 인간도 목형이 있어요, 목형. 목형은요, 같이 가는데 동해번쩍, 서해번쩍해요. 어디를 갔는데, 먼저가 싹 쳐놓고, 먼저가 뭐 막 사오고, 엄청 빠른 친구들 있잖아요. 이게 목형들이에요. 봄은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여기서 튀어올라, 여기 튀어올라. 이게 스프링처럼 튀어오르는 게 봄이에요. 이게 목형. 그걸 벼가 좀 골라와요. 인간도 목형이 그렇게 빨라요. 그럼 여름이면 뭐예요? 여름 뭡니까? 화죠. 여름은요. 여름은 벗어 던져야 돼요. 이 미니스커트 입고 수영복 같은 거 입고 뭐 집에서 내가 볼 때 팬티 같은데 그런 거 입고 전철 타도 누구 하나 욕한 사람이 없어요. 그게 여름이에요. 막 벗어 던져야 돼요. 근데 여름에 벗어 던지지 않고 이렇게 입는 사람 뭐라 그랬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름은 벗어 던져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삼복더위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삼복더위에 벽 크는 소리에 잠자는 개가 깜짝 놀라서 도망간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삼복도 초복, 중복, 말복에 벼가 얼마나 빨리 크면 잠자는 개가 놀라서 도망가. 벼 그런 소리에 도망가겠어요. 그렇게 벼가 빨리 커요. 우리 속담에 되게 있어요. 그렇게 빨리 여름은 그러니까 인간도 화형이 있는데 화형은 뭐냐면
모자를 써도 아주 이쁜 놈. 집안에 가면 깔끔하게. 집안에 먼지 하나 없고. 그러니까 화형이 인테리어를 하면 정확하게. 딱.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완벽하게 딱. 이게 화형들이에요. 화려하고 화장을 해도 막 기가 막혀 화장을 해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요. 이게 화형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화려해야 돼요. 자, 가을이 됐네. 가을이면 이렇게 맺혀 씨앗이. 이게 뭐예요? 금이에요. 금. 쇠처럼 탄나니까 안으로 기울는 거예요. 안으로. 이게 금형이 있어요. 인간도 금형인데 금형들은요, 딱 얼굴이 사각이 딱 쳐 있어. 사각진 사람이 금형들. 그리고 금형들은 딱 갈라요. 너 좋은 놈, 나쁜 놈. 너는 뭐 이게 착착 딱 갈라. 사각처럼. 그게 금형이에요. 이게 흙은 토니까 목화 토금수 오행의 그 기본은 완전히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쌀입니다. 그래서 쌀밥은 많이 먹어야 돼요. 쌀밥은 고봉밥을 먹어요. 고봉밥. 병원에서 입원해서 밥 못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입원했는데 밥을 잘 먹었다. 그 사람 살아납니다. 반드시 쌀죽을 먹어서 살아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쌀이 변합니다. 우리는 찰기 있는 쌀을 먹어야 됩니까? 날아가는 쌀을 먹어야 됩니까? 왜요? 왜 우리가 찰기 있는 쌀을 먹어야 됩니까? 입맛에 맞아. 아따 참. 우리는 겨울이 있어요. 겨울이 있으니까 기운을 안으로 모아야 돼요. 그래서 찰기 있는 거예요. 동남아 사람들은요, 날아가는 걸 먹어야 돼요. 찰기 있는 걸 먹어야 돼요. 따라간다. 왜요? 더우니까. 더우니까 펼쳐야 되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가을 되면 쌀에 찰기가 있어졌다가 여름 되면 삼복도에 가면 쌀에 찰기가 더 달아나죠. 여름 되면 달아나죠. 쌀 스스로도 변해. 왜? 여름 되면 이제 날려서 흩뜨려서 먹어라. 쌀 스스로도 변합니다.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이치. 이런 관점으로 우리는 쌀밥을 많이 먹으라는 오행의 이치를 알려주고, 이런 이치대로 우리가 풀도 봐야 된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면 돼요. 자, 넘어가고요. 자, 민들레도 이렇게 생긴 민들레가 있는데 하얀색도 있죠. 네. 이렇게 생긴 놈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놈도 있고, 이렇게 생긴 놈은 하얀 놈도 있어요. 이게 토종이에요. 그런데 씨앗을 보면 이렇게 생긴 놈은 씨앗이 작아요. 작으니까 어떻게 돼요? 작으면 뭐가 유리해요? 멀리 날아가. 유동대. 멀리 가요. 이놈은 씨앗이 1.5배나 커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멀리 못 가요. 이게 지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민들레 뿌리를 보면 이제 이름 보면 민들레 뿌리 보면 깊죠. 이렇게. 민들레 뿌리를요, 옛날에 전쟁 때는 싹 커피콩처럼 만들어요. 커피콩처럼 만들어서 볶으면 커피만 나요. 그래서 내가 이 강의에서 은평에 가서 강의할 땐가 협동조합 하나 만들어서 민들레 커피콩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누가 그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품화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민들레 뿌리로 커피콩을 만들어. 또 환처럼 만들어가지고요. 커피만. 한번 해보세요. 나 특허를 안 받아요. 근데 민들레 뿌리도 먹어도 되고 이파리도 먹어도 되고 다 먹어도 돼요. 근데 상추 한 상자에 15,000원 갈 때도 상추를 먹어. 자, 상추는 언제 먹습니까? 네? 상추는 언제 먹어요? 아니, 계절로 그렇죠. 그런데 장마 때 상추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장마 때 상추 먹으라는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삼겹살 상추를 먹어요. 바보가. 그러니까 쓰레기를 남기는 종이 하나 있는데 그 종은 계절하고 전혀 관계없어.
그 쓰레기를 남기는 종이 곧 사라질 날이 얼마 멀지 않았어. 이렇게 계절을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상추는 언제 먹어요? 봄에 먹고, 보세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봄에는 상추쌈이 맛있죠? 많이 먹죠? 근데 가을, 겨울 되면 왠지 상추쌈이 덜 먹어지죠? 거기 가을, 겨울에 많이 먹은 사람 있어요? 왠지 덜 먹어. 왜 그럴까요? 몸에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몸이. 그런데 바보 천치는 겨울에도 뭐 푸른 게 좋다고 녹죽 겨울에 막 먹어대면 어떻게 돼요? 몸 다 버립니다. 몸 다 버려요. 겨울에는 뭘 먹어야 돼요? 묵은 걸 먹어야 돼요. 묵은 걸. 묵혀놨다. 그런데 바보 천치는 생기에 좋다는 건 뭐? 비타민 A, 비타민 천만에. 비타민 A, 우리 마누라하고 나하고 둘이 비타민 A부터 쫙 나누면 수분만 좀 차이 나지 별로 차이 안 나요. 자, 소나무하고 알로에가 있어요. 알로에는 습을 가둘까요? 날릴까요? 가두겠죠. 비가 안 오면 가둬야 되니까. 크니까. 그럼 물만 먹어도 살찌는 우리 마누라 계속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자, 알로에는 뜨거운 태양을 이기려고 하니까 자기 몸이 차야 될까요? 따뜻해야 될까요? 차가워야겠죠. 알로에나 선인장은. 그 자기 몸이 엄청 차가운 사람이 알로에 되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소나무는요, 물이 싫어서 어디로 갔어요? 산 꼭대기로 갔잖아요. 솔잎은 물이 많아요, 적어요? 솔잎은 날씬해야 이쁩니까? 통통해야 이쁩니까? 솔잎은 날씬해야 이쁘잖아요. 알로에는 통통해야 이뻐요? 날씬해야 이뻐요? 세상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치로 봐야지 영양성분으로 보면 절대 안 된다니까. 큰일 난다니까. 그 꼴로, 그러니까 이 꼴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이 꼴로 형상으로 봐야 돼. 형상으로. 그러니까 빽빽한 사람들은 동성한 사람 만나야 맞고, 네모난 사람은 둥그런 사람 만나야 맞고, 부부가 잘 사는 사람 한번 봐봐. 유심히 잘 보면 성격이 하나 느리든지 하나는 빠르든지 하나는 통통하든지 하나는 날씬하든지 대체로 이렇게 만난 사람이 잘 살아요. 그런데 같이 만나버리면 분명히 헤어집니다. 그 사람 이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건 뭐냐면 자기가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뭐 처녀 총각 때 동그란 사람 만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냥 만나다 보니까 그냥 좋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꼴들로 반대 꼴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치라고 이치. 이치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막걸리를 먹는데 오늘 저녁에 회식할 거 아니에요. 막걸리를 먹는데 낮에는 막걸리 먹고 밤에도 막걸리 먹어야 돼요? 모르죠? 막걸리는 음입니까? 양입니까? 양. 막걸리가 양이에요? 막걸리 탁하잖아요. 탁한 건 위로 가요? 밑으로 가요? 밑으로 가요. 그러니까 한강물이 있는데 한강물은 겨울에는 맑아요? 탁해요? 여름에는 탁합니까? 맑습니까? 한강물이? 관심이 없으니까 몰라. 좀 관심을 좀 가져요. 겨울에 한강물은 맑아요. 가을에 말이 밟아놓은 말발굽에 물이 고이는데도 맑다고요. 가을에는. 근데 여름에 말발굽에 물 고이면 탁해요. 그게 뭐냐면 여름은 탁해야 맞고 겨울은 맑아야 맞아요. 하늘을 보면 겨울 하늘은 맑아요. 영하 막 20도 내려가봐요. 하늘 얼마나 맑은지. 그러니까 별 보는 사람은 영하 20도로 내려갈 때 별 보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추우면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은 물이 맑아요. 여름은 탁해요. 그러니까 내 뱃속도 마찬가지예요. 낮에는 해가 막 쨍쨍할 때는 탁할까요? 맑을까요? 탁해요. 밤은 차가우니까 맑아지겠죠. 그러니까 밤에는 맑은 술을 먹는 거고 낮에는 탁하니까 막걸리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음인데 막걸리가 음이잖아요.
음에 음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막걸리 먹고 취하면 어떻게 돼요? 3일 밤낮을 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독한 술 밤에 먹고 취해봐요. 다음날 깨끗해요. 그래서 맑은 술은 밤에는 맑은 술을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막걸리 좋대더라면 밤낮 없이 막 처먹으면 돼. 안 된다니까. 밤은 자야 돼요? 일해야 돼요? 자요. 밤은 자야 돼요. 밤은 자야 되는데 밤에 안 자고 뭘 해요? 돌아다니니까 코로나 다 걸리잖아요. 밤은 자라고 있는데 밤은 자라고. 그런데 밤은 자라고 있는데 밤은 아예 안 자니까 이 꼭지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9시 되면 애들 클 때 다 불 꺼버려요. 다 꺼버려요. 전기 다 빼버려요. 무슨 공부 절대 되지도 않아. 이 새벽꽃, 야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이 나물 정말 지금도 나오는데 밭에 가서 여러분 이 새벽꽃 나물 먹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내가 안 쉬고 한 30분 더 하고 밖에 나가서 또 한 30분 풀 보자고요. 네? 지금 시간이 없어. 네. 쉬어도 급한 사람은 가져도 되고. 자, 이 새벽꽃죠. 나물 진짜로 맛있습니다. 이거 지금 밭에 가면 있어요. 사실 좀 늦긴 했지만 이걸 나물 뭐 이거 단백질도 있다고 그래요. 이 나물 된장에다가 다 묻혀서 매운 고추 다 이렇게 썰어놓고 먹으면 진짜 맛있고요. 이른봄에 된장에다가 된장국에다 다 이건 국 끓여놓으면 이 정도 된 데는 완전히 봄 냄새가 확 기가 막히게 맛있네요. 이거 설명하려면 한 10분 걸리는데 하여튼 맛있는 거예요. 꼭 먹어보세요. 전 꽃만 먹습니까? 잎도 먹습니까? 꽃잎 다 먹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질문해야 된다니까. 내가 토끼한테 냉이를 뿌리하고 잎하고 꽃하고 딱 뽑아서 토끼한테 줬어요. 토끼는 뭐부터 먹었을까요? 뿌리. 다 틀리죠. 근데 토끼는 보니까 내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토끼는 꽃부터 먹을까? 생각했더니 토끼는 학교를 안 다닌 거야. 토끼 학교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가 꽃에 있다는 걸 알고 꽃 먼저 먹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사실 우리나라도 난 사실 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 안 다니고 너무 잘해. 사실 학교를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산골의 영자 글 얼마나 잘 썼어요. 진짜 산골 옛날에 영자 진짜 글 잘 썼잖아요. 산골 영자 있었죠. 자, 산골서는 없지. 저 산골에 옛날에 영자 살았었어요. 그 영자가 TV에 한참 나왔는데 나중에 성숙기에 나왔던 거 하여튼 그랬어. 이 새벽꽃 진짜 맛있어. 자, 토끼풀 있죠? 토끼풀 이렇게 문양이 있는 게 있어요. 메이크로 와요? 이 문양이 있는 게 있어. 그 어느 과학자가 조사를 했대요, 저거를. 이상하게 저 소 농장에 소를 막 기르는데 소가 갑자기 불이 나기 시작한 거야. 왜 그럴까?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자연에 항상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맛있다. 여러분들 내년 봄에 지금도 좋다. 찔레꽃 알죠? 네. 찔레꽃이 붉은색이에요, 하얀색이에요, 꽃이? 하얀. 찔레꽃 붉게 탄다 그러잖아요. 찔레꽃 하얀색이에요. 그 사람이 그 꽃을 잘 몰랐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시인의 심성으로 붉게 봤거나 뭐 그런 거예요. 저녁 노을이 진짜 봤어요. 응? 저녁 노을. 그 빛은 붉게 그렇게 봤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건 시인의 감성이니까 여러분들 찔레꽃 앞에 딱 서서 찔레꽃 잎을 딱 잡아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딱 꺾어요. 그 씹어요. 그럼 풀만 나요. 그냥 풀만. 그리고 나서 한 1, 2분 있다가 다시 하나 둘 셋 꺾어 씹어요. 그럼 무슨 맛? 쓴맛이 나요. 그 1, 2분 사이에 바로 쓴맛을 만들어요. 여러분 두릅이지. 지금 두릅 나오죠? 두릅 맛있게 먹는 방법이 뭐냐면 물을 딱 올려놓고 두릅을 딱 따서 바로 끓이잖아요. 단맛이 나요. 단맛이. 근데 시장에서 하루나 지난 것
하면 쓴맛이 나요. 바로 식물들은 쓴맛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얼마나 빠르냐면 야! 너의 침입자가 나타났다. 바로 알려주면 옆에 질릴 것도 바로 써요. 우리가 뭐 식물들이 바보 정말 말씀 그렇지 않아. 이렇게 빨라요.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게 독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3분의 1 이상 먹으면 이걸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임을 시켜버려요. 불임을. 무섭죠? 근데 토끼뿔도 꽃 비빔밥 해먹으면 맛있어요. 먹어도 돼요. 소리쟁이 소리가 사락사락 난다고 소리쟁이 이것도 국 끓여 된장국 끓여 먹어요. 쓴박이는 엄청 쓰지요. 쓴박이 먹어봤어요? 한번 먹어보세요. 엄청 써요. 엄청 쓴데 이 쓴맛을 언제 먹냐면 지금 먹는 거예요. 소만, 망종, 하지 때. 소만이라는 계절이 뭐냐면 여름이 꽉 찼다 이 말이에요. 여름이 꽉 찼다. 소만, 망종, 하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울 때예요. 뜨거운 태양이 엄청 뜨거울 때예요. 삼복더위는 완전히 북 찌는 거고 소만, 망종, 하지는 뜨거운 거고.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햇볕이 나면 뜨겁죠. 삼복더위, 초복, 중복, 말복에는 어떻게 이러잖아요. 다 틀려요. 이게. 뜨거운데 다 달라. 그렇듯이 이걸 이기려면 뜨거운 태양을 이기려면 이런 쓴박이 쓴 걸 먹어요. 잉모초처럼. 지금 쑥도 봄에는 쑥향이 좋게 올라오죠. 근데 얘가 제대로 크잖아요. 지금 쑥 먹으면 굉장히 써집니다. 가을 되면 더 써져요. 이게 스스로 쓴맛을 만들어내요. 왜? 그렇게 해서 자기를 이겨내는 거예요. 새비름. 이거 만병통치약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 뭐 좋다고 뭐 TV에서 하도 농부가 이거 풀잡기 힘드니까 좋다고 해서 이게 심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그 동의보감에서는 오행초라고 그래요. 뿌리는 무슨 색깔? 빨간색. 흰색. 저 줄기는? 빨간색. 이파리는? 녹색. 꽃은? 씨앗은? 검은. 이게 오행초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그렇진 않고요. 이거는 선인장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언제? 뜨거운 여름에 잠깐 먹는 거예요. 맛도 없어요. 미끌미끌해서. 아니 이거 조도 안 먹어. 소도 안 먹어. 소도. 자, 이 왕발행이라고 하는 발행이라고 하는 풀들은요. 발행이라고 하는 풀들은 발행이라고 이름 붙여진 풀들은 여름에 항상 자라거든요. 엄청 잘 자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보통 사초가 풀들이 대체로 그런데 얘네들 뽑으러 갈 때는 반드시 벌레가 물러요. 근데 왕발행이 얘는 아마 이만기처럼 천하장사도 지금 한 손으로 못 뽑아죠. 얼마나 질긴지. 뽑을 수가 없어. 뽑히질 않아요. 내가 저거 뽑다가 3개월 동안 손목 인대가 늘어서 3개월 동안 고생했어요. 정말. 근데 내가 왕발행이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얘는 소도 안 먹어요. 소도 안 먹어. 근데 너는 이 땅에 뭐하러 왔냐 내가 물어봤어. 소도 안 먹지. 즐기기는 오사게 즐기지. 그랬더니 물어봤어. 그랬더니 얘가 가르쳐줬어요. 이 밥을. 농부는 일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준비운동을 하고 가라. 나처럼 준비운동 안 하고 가면 이 손목 인대에 늘어난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것만 200번 해와도 이것만 200번 해보세요. 발 벌리고요. 이것만 200번 해도 장, 하체, 어깨와 관련된 질문 다 사라집니다. 이것만 해도 이것만 하면 200번 하고 가겠습니다. 얘는 반드시 원숭이 같이 하는 얘 진짜 이거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요 왕발행이 애기 똥풀. 애기 똥풀 애들하고 있을 때는 아주 유용하게 애들한테 염색도 하고 꽃도 그리고. 그런데 얘는 벌레가 먹지 않거든요. 또 굉장히 쓰거든요. 이걸 갖다가 천연 농약으로 쓰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천연 농약. 쑥도 벌레가 안 먹잖아요. 쑥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갖다 천연 농약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털비름 이건 알아야 돼. 참 신기하게도 풀들은요. 쓰레기를 남기는 종이 이 세상의 폭군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닮아 나와요. 닮으려고 노력을 엄청 해요. 자, 얘가 우리가 참깨를 심잖아요. 참깨밭에 얘가 나와요. 들깨를 심잖아요. 들깨밭에 얘가 나요. 들깨 모판을 붙잖아요. 들깨는 보통 모종으로 심잖아요. 들깨 모판을 심는데 들깨 모를 심을 때는 들깨는 그냥 들깨 심을 때는 던져놔도 산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잘 자란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때 왜 들깨를 던져놔서 살까요? 공기 중의 습도가 보통 여름에는 80% 이상 그때는. 그러면 던져놔도 살아요. 그 습을 먹고 살아. 비가 안 와도 살아. 그런데 얘는 들깨 모판에 나오면 나하고 15년을 농사짓는 마누라가 들깨를 한 구덩이에 보통 3-4개씩 심잖아요. 심을 때 우리 마누라가 주문 심고 이렇게 심잖아요. 근데 우리 마누라도 어떨 때는 이 풀을 3개 주고 들깨 하나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모종을 심었는데 털비름 모종을 심은 거잖아, 3개는. 그렇게 닮아요. 구분을 하기 힘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털비름은 싹이 날 때부터 들깨나 참깨를 먹고자 한다면 이 풀은 아주 작아요. 그 키도 있잖아요. 들깨보다 커. 잘 크면 내 키보다 커. 잘 봐야 돼. 그래서 풀을 자세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꼭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자, 영어는요? 영어는 뭐죠? 한성동굴. 얘는 막 까끌까끌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파리를 어린 순두로 나물에 보면 되게 맛있어.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장아찌로도 먹어요. 어떤 사람은 저걸 분쇄해서 가루를 먹는 사람. 하여튼 당류도 좋다 그래요. 자, 매꽃. 이게 토종 나팔꽃이거든요. 이게 토종 나팔꽃인데 매꽃은 정말 신기하게도 내 밭의 매꽃은 별로 안 이뻐요. 근데 남의 밭의 매꽃은 진짜 이뻐.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런데 매꽃은 신기하게도 매꽃 뿌리요. 매꽃 뿌리 안 봤죠? 매꽃 뿌리가 하얗거든요. 근데 맛있어요. 그걸 쪄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감자 같아요. 매꽃, 근데 신기하게 내가 매꽃을 관찰을 막 했거든요. 멧돼지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매꽃 뿌리를. 멧돼지들이. 그래서 멧돼지가 밤에 활동하니까 음이잖아요. 뿌리가 통통하게 음이잖아요. 그 음기를 채우려고 멧돼지를 저걸 먹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 내가 고라니도 우리 밭에 고라니가 막 내려오거든요. 근데 고라니가 좋아하는 풀들을 내가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고라니가 좋아하는 풀들은 뭐냐면 달맞이꽃, 새비름, 그 다음에 고구마 이파리, 콩이파리, 꼭 이런 것만 먹어요. 고라니들이. 그래서 왜 그럴까? 왜 다른 것도 많은데 저는 꼭 저런 걸 먹을까? 몸에 좋은 들깻잎도 있는데. 근데 꼭 그런 거 왜 그럴까 내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근데 고라니 형태를 한번 볼까요? 고라니 형태는 이 다리가 가늘죠? 이 다리가, 네 다리가 가늘잖아요? 그래서 통통 튀어다녀요. 그럼 음양으로 보면 양일까요? 음일까요? 양이죠. 근데 얘가 밤에 활동하네? 밤에 활동하니까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달맞이꽃, 콩이파리, 콩 이파리만 먹은 것도 줄기를 먹지 않아요. 그리고 고구마 이파리, 고구마 줄기를 안 먹어요. 또. 이파리만 먹어요. 그 다음에 새비름, 그거 통통한 거 있죠. 그러면 이게 밤에 활동하니까 음기를 채워야 되니까 음적인 것만 먹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걸 찾아서 먹는 거예요.
다 동물들은 학교를 안 다니는데 어쩜 저렇게 잘 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여튼 고라니가 준 교훈이 엄청 많아요. 내가 고라니가 준 교훈이 되게 많은데, 고라니하고 멧돼지가 우리 밭에 내려가서 엄청 나를 귀찮게도 했지만 나한테 공부도 엄청 많이 시켜줬어요. 그렇게 먹더라고요. 근데 내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것도 맛있어요. 내 것도 맛있다고. 뿌리도 맛있고. 근데 내 것은요, 노타리를 치면 춤을 추다 알았어요. 내 것은 노타리 치면 이게 잘리잖아. 잘리는 데다 다 싹이 나니까 농부가 노타리 치는 순간 내 것은 뿌리로 번식해요. 그러니까 아예 춤을 추죠. 자, 얘는요, 첫서리가 내리면 들러가면 상국 따서 국화차를 만들어요. 렌즈에 한 30초 정도 돌려서 말려도 되고요. 그냥 말려도, 그래서 사실은 살짝 쪄서 말리면 좋아요. 그 꽃차말리면 이건 언제 먹어요? 이건 언제 먹어요? 꽃차를 언제 먹어요? 누구하고 싸워서 열이 팍 날 때 내리는 거죠. 감기가 팔팔 날 때, 신랑하고 싸우는데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그때 먹는 거고, 마누라하고 막 긁으면 저걸 먹으면 싹 내려가고, 감기가 그래서 열이 팍 올 때 싹 내려줘요. 왜? 가을꽃 향기는 내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봄의 꽃 향기는 올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꽃차를 먹을 때 내가 기분이 다운됐다 그러면 올려주는 걸 먹는 거고, 커피도 보세요. 커피는 올려주는 게 강할까요? 내려주는 게 강할까요? 왜? 맞아요. 왜 그럴까요? 왜 올려주는 게 강할까요? 네? 그걸 알아야 되니까. 왜 그런지 알아야 돼. 더운데서 잘하지. 커피는 열리는 게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려요. 커피 열매가. 자, 복분자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요광을 뒤집는다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복분자가 열매가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나는 솟구친다. 올라간다. 보통 열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맺히죠. 그 열매를,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 과일을 먼저 먹어요? 밥을 먼저 먹어요? 밥을 먼저 먹고 과일 먹죠.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과학자들은 비타민 A부터 이렇게 성분 따진 사람들은 이걸 먼저 먹어라, 과일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내리겠다는 뜻이야. 내가 속이 비어있는데 과일을 먹어서 싹 쓸어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 타상합니다. 안 좋아요. 장부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밥을 먹고, 밥은 쌀은 기운 올리잖아요. 과일은 내리죠. 그래서 중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복분자는 이렇게 올려있으니까 기운을 쏟게 올리는 거예요. 커피도 올라가는 거고, 산딸나무도 올리는 거고, 산딸나무 열매가 이렇게 달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올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운이 떨어질 때는 어떤 걸 먹어야, 이런 열매를 먹어야겠죠. 기운이 업됐을 때는 내려가는 걸 먹어야겠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좋다, 몸이 좋다, 비타민 A부터 이런 건강을 따지면 몸 다 상하는 거예요. 안 돼요. 이 상국은 그래서 올라갔을 때 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거예요. 이거 세특이도 해야 되는데. 세특이는 3억 년 전부터 있었어요. 이 땅에. 공룡시대 때. 공룡시대는 이렇게 컸어요. 근데 공룡이 사라지자 땅으로 기었어요. 얘는요, 히로시마 원자폭탄이 떨어졌어. 쑥하고 얘가 살았어. 왜요? 내일 보니까 얘는 땅으로 막 뿌리가 번지는데 잘리면 잘린데 다 싹이 나요. 그 1m까지 가. 얘 뿌리의 끝을 보려면 어디서 봐요? 이웃집 구들에서 봐야 돼요. 얘를 캐고 있으니까 모자 쓴 놈 갔냐고 물어봐요. 돌아서면. 모자 쓴 놈 가고 나면 싹이 또 나와. 얘는요, 제초제로 잡을 수도 없어. 얘는 뭘 먹어? 그럼 너는 뭘 먹어? 소도 안 먹어. 뭘 먹어? 얘는 뱀밥이라고 나와. 뱀밥. 이름 보면. 뱀밥이라고 미색으로 나오는데 이게 맛이 기가 막힙니다. 소고기보다 맛있어요. 뱀밥. 자,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자, 왕꼬들빼기라고 하는 풀인데, 이 왕꼬들빼기라고 하는 풀은요, 반드시 길러서 먹어야 돼요. 텃밭에서 기르세요.
길러서 먹으면 이 처서가 지나고 나면 열매가 맺히고 씨앗이 맺히거든요. 씨앗이 그 신문지 불태우고 나면 이렇게 까맣게 홀품이 없지만 그걸 뿌려놓으면 거기서 싹이 나요. 그러면 이른봄부터 꼬들빼기 김치 담궈 먹죠. 좀 크면 뚝처럼 옆에서 또 싹이 나오면 그 상추는 저 삼복도이 없어지잖아요. 얘는 삼복도이 더 잘 자라. 그때 또 먹는 거야. 그리고 얘가 가다가 얘 모기가 물려요. 그럼 이게 하얀 진을 발라. 그러면 다 가려움증. 병 주고 약 주고 다 합니다. 자, 네, 이제 밭으로 갈 텐데요. 네. 저 실내 강의를 마치고요. 우리가 밭에 갈 때는 무슨 마음으로 간다?